다복한 오늘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햇쌤입니다. 오늘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해 함께할게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규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규준은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는 표준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는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것이 있다는 뜻이죠. 즉, 평균이 되는 다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점수 분포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평가의 특징은 첫 번째, 비교가 가능하고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서열적인 순서를 매길 수 있습니다. 1등부터 참여한 인원수만큼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달성 여부가 아니라 서열 그리고 위치라는 겁니다. 순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활용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가입니다.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성은 깔고 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열과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언어 영역에서 80점을 맞았어요. 와우! 기뻐! 그런데 상대평가에서 중요한 건 내 80점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점수 분포가 평균 60점대다. 그런데 내가 80점이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점수가 나타내는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고득점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권에 속하게 되어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해당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를 분포나 기울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포와 외도라고 합니다.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의 사람들이 분포하고 우측으로 쏠려 보이는 부적 편포가 됩니다. 반대로 시험이 쉬웠다면 왼쪽으로 쏠려 있는 정적 편포가 되죠. 이렇게 전체가 분포하는 그림을 통해서 기울기나 비대칭 정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비교평가하기 좋아서 줄 세우기 좋고, 그래서 최고를 가려낼 수 있고 결과가 깔끔하죠. 3명을 선발하는데 내가 94점을 맞았어. 그런데 불합격이야. 공개된 결과를 보니 99점, 97점, 95점이 붙었어.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과정이 무시될 수 있고 흑백 논리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에 막막함, 불안함, 두려움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비교적 높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94점을 맞고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막막해야 하고, 대체 내가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할지 애매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보니 합격자랑 1점 차이인데 탈락이야. 그럼 내가 쌓아왔던 과정은 사라지고 불합격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 아니면 다 쓸모없다는 흑백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각종 시험, 면접, IQ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준거라는 것은 뭘까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준거라는 것은 준거라는 기준을 두고 성취를 했나 안 했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특정한 근거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인 분할 점수, 경계선 점수라는 준거 자체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를 절대평가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첫 번째, 자신의 성취 수준을 알아볼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점수를 득했냐, 못했냐를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잘 할 수 있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측정하려고 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아야만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드웩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성취 목표 지향 개념으로 봤을 때 숙달 목표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절대적인 기준만 넘으면 되는 거죠. 장점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인 접근도 가능해요. 기준이 되는 점수만 넘으면 돼. 너무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뛰어넘어도 돼.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챙기겠다고 전략적으로 내 방향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다 함께 잘해도 괜찮기 때문에 세 번째, 협력이 가능해요. 다 함께 열심히 해서 다 붙으면 되는 거예요. 단점은 그 절대적인 중거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그 안에서 개인의 실력을 변별하거나 알아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줄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자료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고 범위 안에서 선택적 성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뛰어넘어 버린 사람과 어려운 것도 공부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니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자격시험, 운전면허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대평가가 더 좋다, 상대평가가 더 좋다. 이런 흑백 논리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더 적절한 곳에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될지 고려해 보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한 다복한 하루 되세요.